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고 나면은 주요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정치권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권 소식은 재미없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정치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늘 정치권 소식을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청와대가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윤춘호 실장, 내일 제출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18일부터 시작될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비준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여권의 구상은 그랬죠. 11일 날 제출을 해서 18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겠다. 그래서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남북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당초 구상이었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른미래당까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이것이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상태예요. 시일도 촉박하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물론이고 이제 바른미래당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으로 여야 간의 정쟁을 벌일 경우에 앞으로 남아있는 정기국회 일정을 순탄하게 가져가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문희상 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것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보고 나중에 국회에서 더 논의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윤춘호 실장이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3차 남북 정상회담 그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는 좀 얘기해 된다면? 그 부분은 이번 18일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가고 뒷받침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 지금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국회로 보낸다고 했는데 일단 정부로서 필요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너무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보내오면 외통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원내대표 이야기 나가는 동안에 소리가 많이 들렸죠. 타자 치는 소리. 기자들이 아마도 받아 적는 소리 같은데 얼마나 열심히 빠른 속도로 그 노트북을 치는지 아주 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시간이 아마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모처럼 여권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준 동의안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법적 구속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에 대한 추계 등등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판문점 선언에 보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항보다는 뭐뭐 하기로 하였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내일 그 청와대에서 이제 예산 추계를 포함해서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경의선이든 뭐 그것을 육로를 연결하고 철도를 연결할 때 어디까지 어떤 수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에다 제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기에 뒷받침한다고 하면서 일이 잘 안 되는 것보다 김광현 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잘 얘기했는데 결의안을 먼저 추진을 하고 나중에 합의가 구체화되면 거기에 따른 비준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어서 모처럼 합의를 잘 본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고요. 윤태원 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당 대표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다녀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당 대표들을 초청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것이 이제 모양새가 여러모로 좋을 것 같고,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비준 동의에 대해서 우리 인식이 너무 극과 극인 게, 뭐 어느 쪽에서는 백지수표에다가 이거 사인해달라는 거냐,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거냐는 식이고, 아니다, 이건 이제 힘을 모아달라는 거다, 이런 중간인데, 원칙적으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비준 동의에 대한 권한입니다.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돈을 이만큼 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이게 법 정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비준 동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죠. 예.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청와대가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실어달라, 제도화해달라, 아마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청와대는 왜 추진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왜 반대를 했던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이 과연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요건, 이 국회의 비준 동의 요건이 헌법 60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22조, 23조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헌법 조항부터 한번 볼까요?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죠? 그러면 남북관계 발전 법률 한번 볼까요? 대통령은 남북 합의서를 체결 비준한다. 대통령은 남북 합의서 비준에 앞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남북 합의서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2조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남북 합의서는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철원 실장. 네. 일단 헌법 조항, 남북관계 발전 법률 조항을 봤어요. 헌법의 근거, 법률의 근거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판문점 선언이 그 비준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게 2004년이에요. 2004년 7월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네요. 그렇습니다. 2004년 7월이니까 그해 10월에 이제 14 남북 간 합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이제 6.15 남북 정상들 간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14 공동선언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법도 2007년에 만들어진 2007년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은 예전에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늘 대통령의 통치권적인 그 통치권 행사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남북 간에 접촉을 하고 합의를 했을 경우에 법적인 근거 없이 정상의 통치권 행사 차원에서 이제 선언이 이루어지고 입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늘 이제 시비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체결하는 것은 전권 대표 또는 이제 비준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이건 행정부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이 재정에 관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랄지 아니면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비준권자인데 대통령의 비준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같은 그 4.27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이랄지 동해안 철도 연결 부분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헌법에 보면 강화조약,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강화조약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평화조약이 되겠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도 국회에 비준의 그런 행정부의 비준 절차에 대한 국회의 동의 이것이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보면 4.27 판문점 선언이 비준 동의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정태근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이질 않아요. 도대체 이게 여기에 100억이 들어간다는 건지 예. 1000억이 들어간다는 건지 이 부분이 뚜렷하지 않고 나머지 선언들도 굉장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당장 비준 동의를 해야 될 만큼 시급하거나 구체적이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조항이나 남북관계 발전법 조항에서 보면은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아마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판문점 선언도 재정적 부담, 즉 남북 간의 경제력이 그 사업이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우리가 북측에 뭔가 도움을 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장 직접적인 예. 거고요. 이번에 사실은 판문점 선언에는 뭐 동해선, 경의선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14선언의 합의에 대한 추진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뭐 이 백두산 관광을 추진하고 뭐 이런 네.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될 거고. 그런데 이제 특히나 국회에서는 이게 이제 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은 뭐 100억, 1000억 수준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 판문점 선언에 보면 평화 수역을 명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만약에 비준이 이루어진다면 평화 수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 이 문제까지도 정부가 안을 합의해서 내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윤태곤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좀 비슷한데요.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는데. 그럼요. 예. 예. 법적 근거가 있는데 동의는 이 국회 의무가 아니라 동의권이거든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져봐서 동의를 한다라는 게 이 법조항 속에 예. 숨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여권에서 이걸 좀 처리한 이유도 그게 있을 겁니다. 원래 계획은 청와대에서 재정 추계서를 낸다는 건데 그럼 이 일주일 동안에 이게 뭐 퍼주기다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조에서 10조가 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레인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악영향이 날 수도 있다. 이런 판단까지 두루두루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조금 나온 다음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게 야당까지도 남북의 이제 교류 강화와 뭐 3번에 걸친 정상회담 이후의 사안들에 대한 추진에 대한 한 주체로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오히려 강제로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디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조금 전에 헌법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남북관계 발전법은 물론 남북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는 거는 흔히 국가와 국가가 맺은 조약에 대해서 국회가 인정을 해주고 그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우리는 이 약속을 대한민국은 이 조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보증해주는 게 비준 동의인데 만약에 판문점 선언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그 문건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남과 북의 두 국가가 맺은 조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헌법 조항과 또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풀 것이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이 늘 나오죠.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 1991년도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 남과 북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특수한 관계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국가 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 간의 중요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비준을 하고 만약에 국민의 대표가 있는 국회에서 이것을 그 비준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의 버금가는 조약과 같은 그러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남북관계 발전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남과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분명히 보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됐고 발전이 됐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또 퇴보를 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혹시 남북관계 발전법 국회 비준 동의를 규정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근데 그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요. 23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서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와 국가 관계와는 다른 남북관계의 특성의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핵실험이 계속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특수성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이제 합의해서 동의를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가 이 비핵화의 문제하고는 별개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진전해야만 사실은 상호 간에 합의한 내용들이 계속 효력을 가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예. 정태근 의원님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23조 조항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저 내용이 아마 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두 번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 시선이 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 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 합의서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국회 동의 없으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정부가 맺었던 남북 관계에 관한 어떤 합의서 이 부분을 전면 백조화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저것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는 반드시 이거를 좀 제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시비가 걸린 것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국회가 비준 동의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개성공단에 관한 특별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를 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주장이 이제 여전히 있는 것이죠. 물론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이런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뺀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이 이제 맞선 것인데 향후로 간다면은 방금 주영진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북 관계에 대한 여러 합의라는 것은 잘 된다는 전제거든요. 군사적 긴장이 점점 더 완화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이런 전제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의 일이 발생한다면은 이번에 비준 동의를 하더라도 다른 대통령이건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국회 동의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건 지킬 수가 없다. 예.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에서 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번 정상회담에 함께 갈 정치 분야 초청 인원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아직 실시간으로 기사가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면 준비되면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할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정치 분야 초청 명단을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명단은 아직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임종석 실장 이야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공식 수행원, 특별 수행원, 일반 수행원 외에 제가 오늘 초청드리는 이분들을 별도로 국회 정당 특별 대표단으로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해 주신다면은 국회 정당 특별 대표단이 의미 있는 별도의 일정을 가지실 수 있도록 북측과 성의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남북 간의 비핵화 또 평화체제, 남북 간 교류협력 문제는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회와 정당에서도 이 흐름에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이 정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정중한 요청에 좋은 답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번 정상회담에 함께 갑시다라고 결정된 건 아닙니다. 청와대가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 3명, 그리고 여야 5당의 대표 5명, 그리고 강석호 국회 통일외교위원장 이렇게 9명이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즉 평양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나오는데 좀 손학규 대표는 함께 갈지 안 갈지 제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춘호 실장,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뭔가 한 말씀 하시려고 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최근에 올해 말까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른바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른바 불가역적인 절차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회 동의를 얻으면은 남북 간 합의를 얼마든지 뭐 무효하거나 아니면 일시 효력을 정지하는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권을 넘어서는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에서의 충분한 의견 조율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국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번에 비준 동의 그렇습니다. 제출하고 처리하는 문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잠시 후에 나올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을 물어보겠지만 저는 방금 전 지금 청와대에서 국회 대표단 북한에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제안은 글쎄 모양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대통령 혼자 가셔서 충분히 이야기 될 것 같고 북한의 파트너 사실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특히 자신들이 들러리를 선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신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춘호 실장이 개인 생각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SBS의 생각이 아니라 윤춘호 실장의 생각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비준 동의를 연기한 것하고 임종석 실장이 저 제안하고의 뭔가 중간 연결고리가 있지도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오전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비준 동의 문제는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자. 그러면 청와대가 사실은 내일 꼭 이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아무런 뭔가 이제 물밑에서의 이야기도 없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저걸 이제 갑자기 제안한 거면은 조금 약간 무리한 제안일 수가 사실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 당대표하고 국회의장까지 초청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이제 윤춘호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과거 14정상회담 때 보면은 각 당의 특별수행원들이 갔는데 당대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이제 중진 의원쯤 되는 의원들이 이제 같이 가가지고 함께 하는 이제 의미를 가졌고 그리고 판문점 선언 때 보면 4.27에 이제 깜짝 만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때 기억하실 건데 야당 의원들이 왜 추미애 대표하고 우원식 원내대표만 불렀냐 우리도 밥 먹을 줄 안다 뭐 그런 이제 불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저는 뭔가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느낌은 들어요. 좀 가급적이면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자유한국당이 제일 야당인데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평양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 폐기를 포함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개까지로 이렇게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에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야당 특히 대표들이 가가지고 만약에 들러리를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또 향후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른미래당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제안을 했어요. 청와대가 제안을 할 때는 뭐 진정성을 갖고 제안을 하는 것이겠죠. 공개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밑으로는 어쨌든 간에 접촉을 미리 해봤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같이 안 갈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 강석호 통일외교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안 갈 것 같은데. 다 안 갈 것 같습니까? 아까 그 우리 윤태곤 실장님 그 추측과는 다르게 저는 청와대하고 뭔가 물밑에서 얘기 잘 안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청와대는 조급하고 뭐 보여주는 것을 뭐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뭐 조금 이따 손 대표도 나오겠습니다만 손학규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상황에서 그 얘기를 또 뒤집어 달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희상 의장이 지금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야 정당에서 간다고 해서 뭐 협상력이 더 높아지나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국회 상황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에 있어서는 더 협상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뭔가 지금 좀 청와대가 조급한 것 같아요. 예. 한번 좀 짧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약간 좀 욕심을 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초청을 하면 초청의 주체가 그것은 평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가 5당 대표한테 같이 갑시다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성사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 점에서 예. 보면 청와대의 약간 과욕인 것 같아요. 예, 윤춘호 실장님 계속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춘호 논설실장의 개인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같이 갑시다라고 제안한 사람이 모두 9명입니다. 국회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회의장단 3명, 강석호 국회 통일외교위원장, 여야 5당의 대표들 과연 같이 가게 될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 하나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